지난 19일 일본이 금리를 0.75%로 정격 인상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 한국 경제엔 비상등이 켜진 셈입니다. 30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4천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주식 계좌와 대출 금리, 그리고 수출 기업에 미칠 충격적인 변화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왜 대단한 뉴스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리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안 주고 반대로 돈을 빌려도 이자를 거의 안 받는 나라였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일본은 마치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같았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 친구가 이자는 필요 없고 원금만 갚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친구한테 왕창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주는 다른 은행에 저금을 하겠죠? 이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큰손들이 해왔던 투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12월 19일 일본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돈 빌려가면 이자 0.75%씩 내야 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짜인 줄 알았던 돈에 갑자기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구한테 공짜로 돈 빌려서 딴 데 투자하기가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자가 싼 일본 엔화를 대출받아서 이자를 많이 주는 미국 국채나 한국 주식 삼성전자 같은 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4천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예전에는 공짜여서 이득이었는데 이제는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야, 빨리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채권 팔아서 현금 만든 다음에 일본의 빚 갚자.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일본 돈이 다시 일본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 주식시장에 닥칠 단기적인 충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캐리 자금이 한국 증시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차를 샀던 돈 중 일부는 일본에서 싸게 빌려온 엔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물건을 마구 던지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자금 이탈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코스피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은 이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이고 환율이 요동칠 수 있으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안전벨트를 꽉 매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는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찾아올 엄청난 기회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싸집니다. 이자가 높아지니 너도 나도 엔화를 가지려고 할 테니까요. 이걸 엔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엔화가 비싸지면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파는 물건 가격도 덩달아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일본의 도요타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화가 너무 싸서 도요타가 차값을 싸게 팔아도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격 경쟁에서 힘들었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오르면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차 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때 현대차 가격이 그대로라면 미국 소비자들은 누구 차를 살까요? 가성비가 좋아진 한국 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일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출 업종들은 일본 금리 인상이 오히려 호재가 되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는 흔들릴지 몰라도 자동차나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여러분의 지갑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여행입니다. 그동안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 여행이 쌌던 이유는 역대급 엔저 때문이었습니다.
100엔당 800원대, 900원대 초반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환율은 다시 950원, 10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똑같이 오사카에서 라면을 먹어도 예전보다 10%, 20%더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방학 때 일본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은 환전을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대출 금리입니다. 일본이 올리는데 한국 대출 이자가 왜 올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싼 자금이 빠져나가면 미국과 한국의 채권 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 금리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든 영끌족이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잘 방어하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강력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잠자던 공룡이 깨어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돈이 빠져나가 주가가 떨어지는 파란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화가 비싸지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을 이기고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식 투자자라면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기업을 눈여겨보시고 여행객이라면 엔화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환전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대응하는 만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본발 금리 인상 태풍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